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이퀄즈 메서드, 그죠? 오브젝트 클래스의 이퀄즈 메서드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거에 대한 예제를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바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프랙티스 해서 언더바 챕터 몇이죠? 16이네요, 벌써. 16 하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이렇게 클래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패키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PA 누르면 자, 패키지가 나오고요. 이그젬플 01 이렇게 역시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컨트롤 N 해서 CL 해서 자, 오브젝트의 이퀄즈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이퀄즈 EX 해서 자, 메인 메서드를 하나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요. 일단 오브젝트 클래스 있죠. 오브젝트 클래스 최고 조상 오브젝트 클래스의 이퀄즈 메서드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한번 보죠. 자, 오브젝트 이렇게 우리가 오브젝트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고 자, 오브젝트 1 이렇게 하고요. new object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하셔가지고요. 자, 붙여 넣었는데, 자, 요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붕어빵 두 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힙에 새로운 오브젝트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두 개가 각각 요렇게 만들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소가 각각 틀리다.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서로 주소가 틀려요. 맞죠? 아래 코드는 서로 주소가 다 다르다. 다 다르다. 뉴 때문에 그렇죠. 뉴 연산자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자, 우리가 이퀄즈 메서드를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오브젝트 점 이퀄즈 했어요. 이퀄즈 하고 여기에 오브젝트 2를 이렇게 한번 넣어 봤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퀄즈 뭐예요? 자, 이렇게 선언보가 되어 있네요. 불린 타입으로 리턴을 한다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리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F2번을 누르시고요. 요거 있죠. 요거를 딱 누르시면 자,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퀄즈 메서드에 대한 상세 설명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오브젝트 클래스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get 클래스 해시코드 우리가 아까 저 장표에서 PPT 장표에서 봤듯이 자, 이퀄즈 메서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갖다 대고요. F2번 누르시고 요걸 물론 Shift F2번 눌러도 되는데요.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퀄즈 메서드를 했어요. 그럼 얘가 리턴 타입이 불린이죠. 자, 불린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다음 여기다가 리절트 이렇게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sys out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result 이렇게 찍어 볼게요. 자, 과연 false가 나올까요? true가 나올까요? 그죠? false입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false가 나왔어요. 왜 그런가 볼까요? 자, 왜 false가 나왔는지. 자, 오브젝트 클래스의 이퀄즈 메서드는 뭐예요? 원래 메서드는 원론적으로 메모리 번지 비교입니다. 메모리 번지 비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메모리 번지를 찍어보면 되겠죠, 우리가. 우리 앞에서 많이 찍어봤죠, 그죠? 자, 메모리 번지 해서 자, obj1 그리고 이것도 복사해서 자, obj2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해보니까 자, 패키지명 나오고요. 자, 지금 뒤에 해시코드가 다 틀려요. 메모리 번지가 다 틀리죠, 그죠? 16진수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를 비교하다 보니까 펄스가 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물론 이렇게 해도 똑같은
값이라고 했죠, 제가. 자, 아이고, 불린 하고요. 리절트, 이거는 1으로 하고, 이건 2로 할게요. 자, 2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비교해도 돼요. object 1 equal, 그리고 object 2. 이렇게 해도 동일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자, result 1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result 2를 이렇게 찍었어요. 자, 요거는, 뭐죠? equals 메서드 내용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뭡니까? 그죠? equal 연산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자, 역시, 자, 둘 다 equals와 equal 연산자는 주소 비교를 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주소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죠? 뭐 할 수 있는 게 뭐 극히 한정적이고, 이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참조 변수에 이런 주소가 들어가 있다 라는 정도만 알 뿐이지, 아, 서로 다른 객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이제는 이제 이 내용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 좀 의미 있는 이제 비교를 할 필요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내용은 뭡니까? 서로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의 equals는 결과론적으로 뭐다? 주소 비교다. 주소를 비교해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이제는 이렇게 주소 비교라는 걸 알았으니까 좀 의미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N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유저 디파인 클래스로 제가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student 한번 해볼까요? student 클래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student에 일단 나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나이 가지고 한번 일단 비교를 해볼게요. 자, age 이렇게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자, 생성자 하나 하는데 얘 역시 자, 외부로부터 age를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ge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만 만들어 놔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 다시 한번 클래스를 먼저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할게요. 자, student, 그죠? student ex 해서 메인 메서드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student 했어요. student 어디 갔나요? 네, 여기 있네요. 자, student s, student 1 이렇게 하고요. new student 해서 여기에다가 10을 줬어요. 우리가 10을 주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자, student 2에도 역시 10을 줬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붕어빵이 두 개 만들어지는 거 이미 알고 있고요. 자, 비교를 해보죠. sysout 해서 바로 해볼게요. student 1. equals 있죠, 그죠? 여기에다가 student 2를 비교를 했어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왜 에러가 올라올까요? 컨스트럭터가 있는데요. 자, int age 있는데 왜 문제가 그죠? 저장을 안 했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건 당연히 폴스 나오겠죠, 이제. 폴스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이 동일하죠. 동일하니까 주소는 비록 틀릴지언정 이 값이 같으니까 같다고 보자라는 게 바로 논리적 동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이퀄즈 메서드를 누가 어떤 이퀄즈를 호출하는지 볼까요? 가보니까 누구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오브젝트의 이퀄즈를 호출하고 있죠. 왜?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았으니까. 맞죠? 그래서 한번 이거를 오버라이딩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딱 누르면 equals라는 게 여기 딱 있어요. 맞습니까? 요거를 딱 엔터를 딱 치세요. 그러면 자, 슈퍼 equals obj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해놔도요. 이렇게 해놔도 student ex에서 이렇게 실행을 해도 역시 폴스 나와요. 왜냐? 이 equals가 비록 이걸 호출하지만 여기서 아무 내용을 우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오브젝트의 equals를 호출하는 거랑 동일한 거니까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논리적 동등을 하기 위해서 자, equals를 한번 비교를 하는 코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sys out 해가지고 일단 equals가 호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요렇게 하나 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오브젝트가 들어왔죠. 매개 변수가. 그렇다면 여기 어떤 클래스든지 다 받아주겠다라는 다양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최고 조상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if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다가 뭐요? obj가 instance of 연산자 들어가야겠죠? 맞습니까? 얘가 student 클래스 맞니? 물어보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맞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쵸. 여기에다가 스튜던트 클래스를 하나 이제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스튜던트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강제 타입 캐스팅, 다운 캐스팅이잖아요. 그죠? 오브젝트에서 스튜던트로 가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자, 스튜던트 이렇게 다운 캐스팅을 하고요. 누구 걸? OBJ를 이렇게 타입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게 분명히 스튜던트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참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타입 변환을 시켜서 대입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코드죠. 이게 바로 논리적 동등을 위해서 조건문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if 해서 뭐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죠? 이 스튜던트 자기 자신과 여기에 들어오는 얘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자기 자신하고 들어오는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스튜던트 얘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this.age가 되겠죠. age가 equal 이거는 숫자니까 그죠? 자, equal 해서 그 다음에 스튜던트의 뭐죠? age가 되겠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바로 return을 하는데 true 이렇게 주라 이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게 이 조건이 만족을 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서 그냥 return해서 false 치면 되죠. false 그죠? false를 이렇게 쳐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equals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타입 변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앞서 배웠던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를 이용한 거죠.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다양성할 때. 자, 이게 참이라는 것은 타입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 동등을 위해서 조건문을 설정을 했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equals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얘가 호출하는 놈이 바로 요 놈이 되죠. 누구한테 있는 거? 스튜던트에 있는 equals가 오버라이딩 된 얘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을 줬으니까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true가 나오죠. equals가 호출이 됐다라고 찍었고요. 그 다음에 true가 나옴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의 equals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한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또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학생한테 우리가 기본 타입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되는데요. 그죠? 이렇게 학생 나이를 비교해서 멤버 변수가 한 개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름도 있잖아요. 그죠? string에서 name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string name 이렇게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this name에 name을 이렇게 우리가 넣었어요. 생성자를 통해서.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ex 클래스에서 에러가 나겠죠. 매개 변수가 있는 얘를 넣어야 되니까. 그죠? 여기다가 홍길동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여기서도 홍길동 이렇게 넣었어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넣으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역시 true가 나옴을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순전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홍길동 했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신은혁 이렇게 했다고 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도 true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 값만 가지고 비교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지금 봐도 서로 논리적으로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true가 나왔죠. 그러면 같다라고 이렇게 이퀄즈를 오버라이딩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10, 이 나이, age는 같지만 이름은 서로 틀려요. 그럼 이건 논리적으로 같다고 할 수가 있나요? 틀리죠. 논리적으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뭘 넣어줘야 됩니까? 그죠? 이 스트링 값을 비교하는 코드도 넣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수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자 여기에서 이퀄즈 메서드 그대로 호출을 하고요. 요까지는 그대로 가면 돼요. 요까지 그대로 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하는 코드를 하나 더 넣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거를 감싸고요. 이렇게 감쌌어요. 그리고 자 엔드 비교 연산자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아까 전에 여기 보셨다시피 홍길동과 신은혁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스트링이잖아요. 그죠? 스트링이니까 this name이죠. name에 이건 스트링 타입이니까 이퀄즈가 있어요. 스트링은 이퀄즈를 오버라이딩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점 하면 이퀄즈라는 게 밑에 보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스트링 클래스에 존재하고 있는 이퀄즈죠. 여기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퀄즈 여기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딱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스튜던트의 뭐죠? 자, 이거 잠깐 줄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스튜던트의 뭡니까? 그죠? 네임이 되겠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같다라는 것은 다 이게 true가 나왔다라는 것은 뭡니까? 결과론적으로 나이와 그러니까 age와 name이 다 같다라는 의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리턴을 true로 하고 여기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논리적 동등 객체가 아니잖아요. 의미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false를 치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거 false 나오겠죠? 확인해 봤습니다. false가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자 이거를 다시 홍길동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true가 나오네요. 이렇게 되어야 정상적으로 이퀄즈를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자,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다시 나이를 바꿔볼게요. 이거는 50살이야.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같은 사람일 수 없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해보니까 폴스가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뭔가요? 논리적 동등을 하기 위해서 이 이퀄즈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했는데 여기에 int, 스트링 두 개가 있다면 두 개 다 비교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거는 의미적으로 논리적 동등이 맞죠. 같은 객체라고 보는데 여기 어느 하나가 50이 되든지 아니면 여기 어느 하나가 뭐 김연아가 돼버리면 얘는 논리적으로 동등하지 않는 거죠. 주소도 틀릴 뿐더러.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스튜던트 클래스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죠? 멤버 변수에 맞게끔 우리가 직접 오버라이딩을 이렇게 해주는 코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또 있을 수가 있겠죠. 뭐 age, name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학번도 있을 수 있죠. 그죠? 학번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학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학번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뭐 주소도 있을 거고요. 그것도 스트링 값일 거고. 맞잖아요. 뭐 대다수가 int 그리고 뭐 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학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int나 스트링이나로 다 커버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배열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참조 변수에 이퀄즈가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그것도 안에 있는 내부적으로 값이 똑같다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예를 들어서 인트 자,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점수 이렇게 해서 서브젝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서브젝트 이렇게 우리가 하나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new 해서 그냥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자 int 배열 타입의 자 서브젝트를 좀 길어지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자 this 점 해서 서브젝트 얘는 서브젝트 이렇게 받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생성자에서 자 어떻게 됐어요? 자 생성자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new int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다가 190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요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맞죠? 이렇게 넣었다면 이거 하면 true가 나오는데 역시 이 점수 값이 예를 들어서 90, 90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 논리적으로 동동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값이 틀리니까. 그죠? 이것도 역시. 그래서 참조 변수는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여기서 해보면 될까요? 잘 모르시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서브젝트가 인테저 타입이죠. 그래서 서브젝트의 인테저 배열 타입이다 보니까 얘를 값을 하나하나 비교하는 값이 들어가 줘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일단 이름하고 요게 다 같다면 일단 내부적으로 한 개 더 들어오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if if를 하나 더 칠까요? 맞아.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자 논리적 동등을 하기 위해서 자 age와 name이 같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개 더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불린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요거 말고요. 자 폼을 불린 하나 선언할까요? 자 불린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자, 리절트를 하나 넣을게요. 리절트를 넣고 자 뭐 있었어요? 서브젝트죠. this 서브젝 arrays 그죠? 점에 equals 메서드가 있어요. db equals 이렇게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 있는 뭐죠? this subject과 그리고 들어오는 뭐죠? student의 subject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db equals는 리턴하는 게 뭔가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를 지우고 자 db equals 얘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는다네요. 그래서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으니까 이 주소를 주면 되는 게 아니고 equals 메서드를 한번 호출을 해볼까요? 자 equals 하니까 얘는 자 이렇게 배열 타입으로 리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리턴 타입이 불린이죠. 불린이니까 자 sys out 돼 가지고요. 자 여기에서 array student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일단 하는 코드를 한번 넣어보고 어떻게 갔는지 요거 지금 틀리죠. 그죠? 틀리니까 요게 틀리다면 폴스가 나와야 정상이겠죠. 자 폴스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100을 넣어 볼게요. 100을 넣었어요. 확인을 했어요. 자 100을 넣으니까 true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조 변수는 이렇게 이게 true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 간단하게 자 뭐 좀 코드가 길 수도 있어요. 이걸 한 번에 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if 조건문에 붙여도 되는데 그게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린 타입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뭐죠? 비교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리절트를 담습니다. 리절트를 이렇게 담아 놓고요. 담아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요거 하나 지워야 되죠. 자 이렇게 담아 놓고 어떻게 여기에서도 역시 end 들어가서 리절트를 이렇게 얘가 true라면 이렇게 true를 리턴해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줘야겠죠. 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동등객체라면 이제는 이렇게 true가 나왔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 이제 80점이야. 그러면 자, 이렇게 false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된다면 자, 여기에 역시 100점을 넣어주고요.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숫자가 17이다. 그러면 역시 얘도 자, false가 나오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이퀄즈 메서드를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참조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면 그에 맞게끔 이렇게 조건문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동등객체인지 논리적으로 동등한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퀄즈 메서드를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한 내용입니다. 이런 참조 타입은 이제 분명히 이렇게 들어가야 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퀄즈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원래는 한두 개 정도로만 비교를 하는데 제가 여러 개를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되니까 제가 이렇게 정수 그리고 문자열 그리고 배열 타입 참조 타입까지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퀄즈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서 이 이퀄즈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하는 예제나 혹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문제들을 많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논리적 동등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이퀄즈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퀄즈가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해시코드로 이제 이론적인 부분으로 제가 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